자, PHP에서 기본 문법으로서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상수예요. 상수. 상수라는 부분 자체는 항상 고정적인 값을 가진다. 자, 상수의 정의는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상수들이 있어요. 네. 그 상수 종류 중에 일례로 PHP 언더바 버전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PHP의 버전 값을 담는 상수입니다. PHP 언더바 OS는 PHP가 실행 중인 운영체제 종류를 담는 상수이고, 이거 언더바가 아니고 언더바 두 개예요. 언더바 라인 언더바. 상수는 반대 개념이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변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상수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권장입니다. 권장. 의무라기보다는 상수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변수하고 좀 구분하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보면 밑에 뭐 true나 false나 null 같은 경우 지금 대문자는 아니지만 얘들도 상수거든요. 참 뭐 거짓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진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언더바 버전이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PHP 코드에서. 여기서 해볼게요. 이 소스에서 그대로 해볼게요. PHP 실행되어진 여기 영역에 또 한 줄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PHP 언더바 버전인데 얘는 상따옴표를 감사하면 안 돼요. 상따옴표를 감사버리면 얘는 문자열로 인식되어 버려요. PHP 언더바 버전이라는 문자로 화면에서 찍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따옴표를 감사하면 안 되고 그냥 PHP 언더바 하면 상수의 종류들 쭉 뜨는데 버전 이렇게 여기서 추천되어지는 부분을 선택해야 더블 클릭해도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이렇게 여기 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지죠. 오타로 인한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넷빈 뭐 아이디 통합 개발 툴을 사용하는 거지. 자, PHP 언더바 버전 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장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추가됐어요. 7.2.2라고 숫자값이 표시가 되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구분이 잘 안되니까 얘를 밑으로 내릴까 싶어요. 내리는데 좀 전에 제가 연습은 BR 태그는 우리 연습해봤죠. BR 태그는 브레이크 태그인데 한 줄씩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줄 바꾸는 것 중에 P 태그가 있습니다. P 태그는 약어가 패러그랩의 약어입니다. 패러그랩. 문단과 문단을 구분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기본적으로 한 줄 정도 띄우고 여기 내용물이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단에다가 꺽쇠 P 이렇게 넣어보라. 태그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분 안 해요. 라지 P를 해도 되고 소문자 P를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문자 P를 그냥 소문자를 일반적으로 하는 편이죠. HTML 소스 코딩은 대문자로 코딩하기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집어넣어 적용시켜 보면 아까 7.2.1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집니다. 내려가졌죠? 그래서 아까 BR 태그는 바로 밑줄 여기에 내용물이 줄바꿈 됐다면 P 태그는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상수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본 상수는 미리 PHP에서 정해놓은 상수의 종류 중에 하나로 PHP 언더바 버전은 PHP의 버전을 담는 상수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언더바 파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언더바 파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단에다가 버전 했고요. 버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바꾸려면 그러면 여기서 줄 바꾸려면 뒤에 우리가 소개할 건데, 얘는 PHP 언더바 버전은 상수죠. 상수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상따옴표 뭐 p태그나 이렇게. 네, 우선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은 내가 혼동스러우니까 혼돈을 주니까 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상따옴표 꺽쇠 p 이렇게 하게 되면 p태그 적용해. 그러면 아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p태그 적용했으니까 7.2.1 그 다음에 또 p태그 적용하면 또 한 줄 정도 공간 띄우고 그 다음에 내용 뭐 적을 건데 네, 또 프린트 이번에는 언더바 파일 언더바 도마리 이렇게 떠요. 네, 언더바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저장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찍히느냐? 이 파일이 해당 서버 컴퓨터 내에 이 파일이 서버 컴퓨터 내에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는지 서버 컴퓨터에 저희 물리적 경로는 우리는 알고 있죠. C 드라이브 내에 잼프 내에 HTDOCS 내에 내 이름의 영문 이니셜 안에 내가 이거 저장했어 라는 부분인데 네. 보다시피 이렇게 C 드라이브 내에 잼프 내에 HTDOCS 내에 이렇게 네. 이거는 서버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거 그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노출되면 좀 안 좋죠. 네. 이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에 이 파일의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 내에 잼프 내에 HDOCS 내에 여기 안에네. 그러면 여기가 홈 디렉토리가 뭐 여기서 보면은 C 드라이브 내에 잼프 내에 HDOCS 여기가 홈 디렉토리가 되겠네. 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일 서버에 있는 파일을 또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 문제 소지가 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당 서버에 있는 컴퓨터의 파일 같은 걸 조작하느냐? PHP 문서 가지고. 그럼 PHP 문서를 어떻게 하느냐? 게시판에 파일 첨부 허용한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 글쓰기 다른 사람이 일반 방문자들이 글 쓸 수 있게끔 허용한 그 게시판에 파일 첨부 기능 있는 거. 파일 첨부에다가 PHP 문서를 첨부해가지고 넣은 다음 올려가지고 그걸 실행시킨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일 첨부 파일 형식 가지고 제한을 두죠. PHP 파일을 첨부해서 첨부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그렇게. 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상수 개념 우선 잡았어요. 상수는 보다시피 얘가 뭐 여기에 어떤 값을 내가 할당한 것도 아니지만 얘가 이 자체적으로 해당 고정적인 값을 가진다. 그게 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값을 미리 할당해 놓은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종류로는 해당 네,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PHP 버전은 PHP 버전, OS, PHP가 실행 중인 OS, 그 다음에 라인은 처리 중인 파일의 현재 줄번호, 파일은 처리 중인 현재 파일의 전체 경로와 이름, dir은 뭐 처리 중인 파일의 디렉토리, 네, 함수 이름, 클래스명 등등.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오히려 중요한 거는 네, 요 예제는 좀 이따가 제가 뒤에 하나 더 예제 할 때 설명을 하고 실습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새로운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요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define 함수하고 상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상수의 종류는 네, 미리 정해져 있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즉 사용자가 정의해서요. 원래는 상수가 아닌데 상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define 갈록구름이 안에 보니까 상따옴표 hello라고 돼 있고 쉼표 그 다음에 상따옴표 안녕하세요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define 함수는 상수를 정의하는 함수거든요. 첫 번째가 상수 이름. 상수 이름은 여기서 define 함수의 사용법은 상수 이름 또 상따옴표를 묶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따옴표를 묶어줘서 hello. 그 다음 쉼표 이 상수가 가지는 값 뭘 가지게끔 할 건데 뒤에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네, 문자를 얘가 가지게끔 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은 프린트 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헬로를 위해서 상수로 정의했고 가지는 값은 안녕하세요로
할당이 있기 때문에 얘의 결과값은 보다시피 안녕하세요가 찍혀요. 헬로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define 함수는 사용자 정의에서요 상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네.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헬로인데 영어 헬로가 한글로는 안녕하세요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요. 네. 한번 이렇게 정의해 놓고요. 밑에서는 그냥 얘를 상수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정의한 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거든요. 적용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별로 뭐 안녕하세요를 나타내는 네, 그 단어가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헬로로 통일화시키고 한글 뭐 페이지인 경우에는 헬로를 찍어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찍히게끔 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 페이지인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해도 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헬로라고 해놓고는 프랑스어에 안녕하세요 문구를 적어놓고 밑에는 그냥 헬로가 가지고 있는 상수값 찍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그냥 찍히는 거지. 네. 근데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 사용할 걸 굳이 상수로 정의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해당 페이지 내에 여러 번 사용이 되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네, 상수를 정의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 자, 실제 중요한 거는 상수보다도 변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20페이지 변수. 자, 변수는 variable, 네, 고정적인 값을 가지지 않는다. 상수의 반대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데 PHP 코드가 실행하는 도중에 값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수 이름은요 변수 이름 정의 부분이 중요해요. 변수 이름 부분에 대한 규칙성, 네, 이건 나중에 시험에 꼭 내릴 거예요. 네, 중간고사 한 문제 꼭 내는 파트인데 규칙을 이랬습니다. 변수를 반드시 $기호로 시작을 합니다. 변수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PHP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영문과 숫자 조합과 언더바 기호, 특수 기호에는 언더바만 활용해요. 자, 여러분들 엑셀 하면서 매크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다룬 적이 있죠. 엑셀의 매크로 이름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이 지금 요 규칙하고 거의 같아요. 엑셀의 매크로 이름 정할 때 $기호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 엑셀의 매크로는 영문과 숫자 조합과 언더바 조합으로 이름 설정할 수 있어. 그리고 빈 공백 허용 안 해. 네. 그리고 여기서는 PHP에서는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ABC 대문자와 소문자 ABC하고는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네, 대소문자 구분한다 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는요, 변수명에는요 숫자가 앞에 올 수 없어요. 제일 앞에 올 수 없어요. 숫자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숫자가 제일 앞에 올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 뭐 객관식으로 내기 참 수월하지. 네. 올바른 변수명이 얘는 $var, $age, $fee, $bus1, 네, 영문 숫자 조합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언더바 1, 2, 3은 돼요. $1, 2, 3은 안 돼요. $1, 2, 3은 안 되는데 언더바 특수기호는 허용해도 되거든요.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언더바는 숫자가 아니잖아. 아까 변수 앞에 제일 앞에 숫자가 올 수 없다. 이 규칙에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허용이 돼요. $언더바 1, 2, 3은 돼요.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변수명의 얘는 $생일, 얘 왜 안 되죠? 한글이다, 그지? 영문의 숫자 조합으로 변수명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글 되니까 안 돼. $2DAY는 숫자가 제일 먼저 왔다. 숫자가 제일 앞에 오면 안 된다 그랬지. $이메일 골뱅이는 골뱅이란 특수기호는 변수명이 올 수 없다. 특수기호 중에 허용하는 건 언더바만 허용한다. 그 규칙. 뒤에도 마찬가지. 하이펀 이거 허용 안 한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PHP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 이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적으로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동적으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 무슨 말이냐? PHP는 후자예요. 변수를 해당 이 변수 이름을 설정하는 규칙에 맞게끔 이름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꼴 연산자 사용하고 이 변수가 담을 값을 뒤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뒤에 있는 데이터를 담는 변수로 바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그러면 정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경우는 얘를 변수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변수를 쓸 거야 라고 변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는 변수야 라고 선언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뭐 ABC 뭐 이렇게 하게 되면 ABC라는 것은 변수를 쓸 건데 문자열을 담는 변수야. 자바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선언해 놓고 ABC 이꼴 숫자 1, 2, 3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오류가 떠요. 이거 문자 담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왜 숫자를 담았냐? 데이터형이 안 맞아 라고 오류 뜨는데 PHP는 오류가 안 떠요. 보다시피 $데이터 이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느낌표 문자열을 이렇게 $데이터라는 변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았어요. 근데 바로 밑에다가 $데이터 이꼴 9 이렇게 해도 오류가 안 떠요. 소스는 순차적으로 읽히고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데이터 값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를 담아 라고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데이터는 다시 이 문자를 말고 9라는 숫자 값을 담아.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위에서는 임시적으로 얘가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되고 실행하는 도중에 값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이 문자를 담았지만 바로 밑에서는 숫자를 담는 변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PHP가 좀 쉬워요. 데이터 타입을 굳이 몰라도 되고.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스 코딩 할 예제입니다. 자, 요 예제는 먼저요 뒤에 있는 연산자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거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연산자 플러스 합을 구하는 플러스 연산자 사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볼게요. 23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 22페이지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연산자의 종류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표 보면 산술 연산자, 문자 연결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산술 연산자는 일반적인 산술적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고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슬러시, 그 다음에 퍼센트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예를 들어서 $A 이퀄 10% 3 이렇게 했다. 그러면 $A에 담기는 값은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계산되어진 결과값이 여기 담기지. 10을요 3으로 나눠서 남는 나머지 9에 3, 3은 9 나머지 1이죠. 여기서 프린트 $A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값은 1 이렇게 찍힙니다. 1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플러스는요 얘는 $A 이퀄 1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밑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프린트 $A 하면 2라는 값을 찍혀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1 감소시켜라 이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문자 연산자는 이거는 중간점이 아니라 이렇게 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점 대학. 예를 들어 $A는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달러 A가 가진 값을 프린트해라고 하게 되면 국민대학 이렇게. 네, 문자와 문자를 합친다. 합쳐가지고 네 뒤에 덧붙여가지고 문자 연결 연산자. 아까 상수를 하면서 내가 요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 php 언더바 버전 하고 난 다음에 줄바꿈 한 다음에 다시 밑에다가 프린트 이렇게 했죠. 무슨 말이냐? 아까 소스요. 요 소스에서 네 왜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상따옴표 p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류 뜨죠. 얘가 느낌표 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상따옴표를 묶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꺽쇠 p 태그는 상따옴표 묶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 얘를 한 줄 지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여기 단에다가 점을 찍어줘야 돼요. 네, 문자열 연결 연산자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직 학습 안 했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을 하고 다시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상따옴표 꺽쇠 p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까지 했고요. 대입 연산자는 값 자체를 담아 이 말이잖아요. 네, 달러 $a equal 10 이거 뭐 네. a는 변수를 쓸 건데 10이라는 값을 담아 이 말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플러스 이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달러 $a 플러스 이꼴 5 이렇게 했다. 이거는 풀어서 설명하면 달러 $a는 달러 $a가 가지고 있는 값 더하기 5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걸 줄여가지고 플러스 이꼴. 그러면은 달러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이니까 10 더하기 5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 값에 대입해. 그러면 결과는 A는 15라는 값을 가지겠지. 뒤에 있는 거는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이꼴은 네 달러 A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 값으로 해 이 말입니다. 별표 이꼴은 곱하기, 슬러시 이꼴은 나누기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대입해. 퍼센트 이꼴은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해. 점 이꼴은 이제 연결시켜라 이 말이죠. 네. 달러 A 이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국민이다. 네.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달러 A 점 이꼴 상따옴표 대학 이렇게 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달러 A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대학 문자를 네 연결한 다음에 그걸 다시 달러 A에다가 줘. 그러면 달러 A 변수가 가지는 값은 국민대학을 가지는 거지. 네. 뒤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미리 단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복습을 시키려고 반복 스타일. 비교연산자는 논리적인 어떠한 조건식 같은 거 if 함수 여러분들 네 뭐 엑셀에서도 했었는데 if는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에 다 적용되어지는 제어문입니다. 조건문 네. 자, 비교연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기준 자체는 왼쪽이 기준입니다. 네, 이쪽 기준으로 해서 입이 벌어졌다 크다라는 거죠. 네.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크냐 뭐 5는 네 6보다 크냐? 5는 6보다 안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계산값은 true false가 반환되겠지. 거짓. 네, 이런 식으로. 네. 작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작거나 같다, 이하다. 그다음에 이퀄은 같으냐라는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이꼴은 뒤에 있는 값을 담아 할당해 라는 부분이고 이꼴은 얘는 묻는 거예요. 같으냐 이렇게 같으면 true 같지 않으면 false 라는 걸 반환한다. 자, 어떤 경우에 비교연산자는 if나 이런 조건식에서요. 네. if 조건식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 5는 6보다 크냐? 그 경우에는 이거 실행시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5가 크다 뭐 이렇게 이 문자를 출력시켜 이렇게 했는데 5는 6보다 안 크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이 실행문을 실행 안 시키는 거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실행을 실행시켜. 이 측면입니다. 네. 넛겜피어 이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PHP는 얘도 지원을 하고요. 얘도 지원을 해요. 연산자가. 네. 꺽쇠가 서로 마주보는 엑셀하고 같아요. 엑셀에도 보면 같지 않다라는 게 꺽쇠로 마주보는 연산자지. 네. 이것도 지원을 해요. 얘도 지원하고 얘도 지원해요. 네. 기능은 같지 않다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조건식이 여러 개일 때 첫 번째 조건식과 엔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조건식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true.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못 찾는데 얘는 얘예요. 얘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냐? 얘는 요 W키 원키 있죠. 키보드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거. 그 바로 밑에가 엔터키예요. 엔터키. 키보드에 네. 자 그러면 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Shift 키 누르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얘 누르면 위에 있는 거 요거 네 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들어가는 거. 얘는 역할이 뭐냐? 오화입니다. 오화 또는입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한 개만 만족해도 만족. 그 다음 느낌표는 얘는 not 연산자예요. not 반대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true 값을 가지면 false로 바꾸고 false 값을 가지면 true로 네. 반대로 바꿔라. 이렇게 연산자의 종류 둘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뒤에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상기시키도록 하겠고 자 다시 백 돌아와서요. 네, 이 부분인데 다섯 과목 점수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어렵지 않은 소스인데 자 앞서서 연산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게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자 앞서서 규칙에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변수는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변수의 이름에서 해당 변수의 기능을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설정해 줘. 네, 변수명을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어떤 값 닫는 변수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자 보니까 $KOR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ENG 이거 과목이 이게 됐네. 코리안 뭐 국어겠네. 네, ENG 잉글리시 영어 매스 수학 야구겠네 뭐 이렇게 네. 다섯 과목 점수면 아 이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사회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네,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값을 담는 경우에는 상따비를 묶으면 안 돼요. 네, 상따비 묶으면 문자로 인식되어지고 상따비 안 묶어야지만 크기 값을 가지는 수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각 라인 단위별로 세미콜론 해가지고 라인 구분 기호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SUM $SUM 아 이거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보다 네, 위에 해당 사용되어진 변수들 네. 플러스 연산자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서로 다 더하겠지. 더해서 SUM이라는 네, 변수가 총 합을 담겠죠. 화면상에 출력을 해. 네, 문자에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SUM 아까 연산자 문자 연결 연산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여기 상따옴표 안에 넣어도 돼요. 상따옴표 안에 넣어도 변수는 상따옴표로 감사도 변수를 인식을 해요. 상수는 상따옴표로 감사하면 안 되지만 변수는 상따옴표로 감사도 변수를 인식을 해요. 대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상따옴표로 감사돼 상따옴표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얘를 붙여서 쓰면 안 돼요. 공백을 한 칸은 둬야 돼요. 공백은 한 칸에 공백은 둬야 돼요. 네, 그거 주의하면 돼요. 코딩해 보면 그 색깔 가지고 구분되어집니다. 얘 응용해 가지고요 앞단에서 스킵했던 네 요거 상수 선언하는 부분 있지 define 함수 요거 네 추가시켜 가지고 소스 코딩을 새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새로 코딩하기 위해서 여기 소스 파일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new 이번에는 HTML 파일이 아니라 PHP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PHP 파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HP 파일 선택하게 되면 HTML 기본 소스는 코딩이 안 돼요. 네, 여기 단에다가 SUM이라고 할까요? 네, SUM하고 언더바 AVG로 하게요. 네, 에브리지도 같이 할게요. SUM 언더바 AVG라는 이름으로 파일명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SUM 언더바 AVG.php 네, 피니시.
자, HTML 코딩이 전혀 안 됐고 그냥 꺽쇠 PHP, 꺽쇠 물음표 PHP, 그 다음에 얘는 주석이라고 그랬지. 주석. 네, 주석. PHP 내의 주석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꺽쇠 퍼센트 꺽쇠. 네, 묶게요. 예, 그냥 치울게요. 자, 먼저 상수 선언부터 define 함수 가지고 define 갈로. 네, 그 다음에 상수 이름도 상따옴표로 감싸줍니다. 어떤 걸 상수 이름으로 삼을 거냐면 name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name 이렇게 해볼게요. 네, name. 그 다음에 쉼표 이름은 네, 여기 그냥 홍길동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홍길동. 이름 홍길동으로 해. 세미콜론. 자, 이거는 뭐냐? 네, 상수 정의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상수를 정의한 거야. 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네, 있는 그대로 변수요 $KOR. 네, 국어 점수는 임의적으로 할게요. 90점. 뭐 그 다음 $ENG 영어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요, 네, 80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네, $매스 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네, society SOC는 뭐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네, science SCI equal 뭐 예를 들어 70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네. 변수 선언 및 가발당. 자, 그 다음에 AVG sum 합은 해당 변수들을 플러스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 대해주면 되겠죠. 네, KOR 플러스. 네, 한 칸씩 이렇게 띄워요. 안 띄워도 뭐 인식은 되긴 하는데, 네, 문자열로 묶은 경우가 아니면 안 띄워도 인식을 하긴 하는데, 네, 매스 SOC SCI 이렇게 세미콜론. 자, 파일 이름에 제가 AVG 넣었어요. 네, 에버리지도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네, 학습한 산술 연산자 나눗셈은, 자, 평균은 합을 네, 나누기 하면 되죠. 네, 나누라 뭘로요? 과목수 5개 과목이니까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면상에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로 할까요? 네, 프린트. 누구의 성적이라고 할게요. 누구의 성적 이렇게 하고 한 칸 띄우고, 총점 네, 총점은 얼마, 쉼표 평균은 얼마. 네,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누구누구의 성적. 네, 누구누구의 성적은 여기 상수 name 이용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앞서서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얘 상수, 그 다음에 뒤에 의 성적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연결은 점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다 내가 name name 점 name 점 찍어 줘야 돼요. 문자열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뒤에 문자열 뭐 누구누구의 성적 이렇게. 그 다음 세미콜론 해줘야 되죠. 네,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뭐 섞어도 해도 상관없어요. 뭐 에코로 한다고 친다면 평균 문자열이잖아요. 네, 합계. 네, 합계 콜론 그 다음에 합 담는 변수는 sum인데 여기서 끊고 점 $sum 해도 되고, 변수는 상따옴표 안에 넣어도 변수를 인식한다 그랬기 때문에 네, 여기다 $sum 이렇게 해줘도 돼요. 네. 그 다음 쉼표 한 칸 띄우고 평균 이렇게 할까요? 콜론 $AV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세미콜론 됐고, 마지막으로 저기 상단에 꺽쇠 물음표 php 했는데 안 닫았잖아요. 물음표 꺽쇠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고 결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run 하게 되면은 네, 요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 아까 줄바꿈 하자라는 부분에서 줄바꿈 안 했다, 그죠? 홍길동의 성적 다음에 요 줄바꿈, 여기 줄바꿈 하기 위해서는 여기 p 태그 적용해 볼까요? 여기 있다네. 그럼 어디에다가 여기다 해야겠지. 여기다가 꺽쇠 p 이렇게 해서 줄바꿈 네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 예제 코스 이렇게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